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뭐냐면 전기차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로보택시야.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완전 무인 택시. 이게 이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돌기 시작한 산업이 됐어.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 같은 도시에서는 이미 사람이 없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고 주당 수십만 건씩 유료 운행이 나오고 있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올해 기준 약 8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2030년대 초에는 700조에서 90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성장률이 거의 인터넷 초창기 수준이야.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는 구글, 테슬라, 아마존, 중국 빅테크, 자동차 회사까지 다 뛰어들어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로보택시는 미국이랑 중국이 다 하는 거 아니야? 현대차는 뭐 하고 있지? 뉴스 보면 웨이모나 테슬라 얘기만 나오니까 현대차는 뒤처진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야. 지금 무인 택시 경쟁에서 현대차는 어디쯤 와 있을까? 먼저 산업 구조부터 보면 이해가 쉬워. 로보택시는 단순히 택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야. 차를 만드는 회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 센서와 반도체, 운영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이 5가지가 다 붙어야 산업이 돌아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산업은 차 가격이 엄청 비싸. 웨이모 기준 로보택시 한 대 가격이 약 15만 달러, 하나로 2억 원 가까이 돼. 센서와 컴퓨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로보택시가 진짜 산업이 되려면 수십만 대가 도로에 깔려야 해. 그럼 결국 누가 싸게 많이 만드느냐가 중요해져. 여기서 자동차 회사들이 등장하는 거야. 지금 글로벌 구도는 크게 세 축이야. 웨이모, 테슬라,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 먼저 웨이모. 구글 자회사고 현재 상용화 1위야. 미국 여러 도시에서 주당 수십만 건 유료 운행 중이고 이미 완전 무인 서비스도 하고 있어. 데이터도 가장 많고 안전성 평가도 높은 편이야. 하지만 약점이 있어. 차를 직접 안 만들어. 제규어나 크라이슬러에서 사서 개조해. 그러다 보니 차량 단가가 높고 대량 생산이 느려. 다음은 테슬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야. 센서를 줄이고 카메라 중심이야. 이유는 하나. 가격 낮추기. 로보택시 전용 차량 가격 목표가 3만 달러 미만이야. 웨이모 대비 5분의 1. 만약 이게 가능해지면 시장을 확 흔들 수 있어. 대신 리스크도 크지. 센서가 적으면 규제 통과가 어렵거든. 미국은 안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 그래서 기술은 빠른데 상용화 속도는 아직 제한적이야. 여기서 현대차를 보자. 현대차는 생각보다 조용히 준비 중이야. 하지만 전략이 독특해. 하나는 직접 로보택시 운영. 또 하나는 다른 회사의 차량 공급. 투트랙 전략이야. 먼저 차량 공급. 현대차는 웨이모에 로보택시 차량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어.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 차량. 미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 준비 중이야. 이게 중요한 이유는 웨이모는 차를 사서 개조하지만 현대차는 처음부터 로보택시용으로 생산한다는 점이야.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업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현대차는 로보택시 업계의 TSMC다. 반도체처럼 차량을 찍어내는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직접 운영. 자회사 모셔널을 통해 미국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 준비 중이야. 목표는 2026년. 그러니까 현대차는 웨이모와 경쟁하면서 동시에 차량도 공급하는 구조야. 굉장히 독특한 위치지. 그런데 왜 체감은 느릴까? 이유는 간단해. 지금 도로 위에서 많이 보이는 건 웨이모니까. 현대차는 아직 준비 단계니까. 하지만 산업 구조를 보면 얘기가 달라. 로보택시는 결국 수십만 대 차량 생산 싸움이야. 이건 자동차 회사가 유리해. 대량 생산 잘하는 회사는 테슬라와 현대차 두 곳이야. 그래서 지금은 웨이모가 앞서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제조력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어. 여기까지 보면 현대차는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투자 관점으로 판을 한번 보자. 사실 로보택시 얘기를 투자 시선으로 보면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 누가 기술 1등이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돈을 벌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가져가느냐가 핵심이야.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는 로보택시 관련 축은 크게 4가지야. 웨이모, 테슬라, 중국 기업,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 먼저 웨이모부터 보자. 웨이모는 상장사가 아니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웨이모 실적이 따로 주가에 바로 찍히진 않아.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건 다른 부분이야. 웨이모가 현재 미국에서 주당 수십만 건 유료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의미하는 건 자율주행이 이제 진짜 매출 산업으로 넘어왔다는 신호라는 거야. 알파벳 전체 매출이 연간 약 4천억 달러 수준인데 웨이모 비중은 아직 크지 않아. 다만 로보택시 매출이 연간 수조 원 단위로 커지기 시작하면 구글 안에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금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 스토리로 붙어있는 상태야. 다음은 테슬라. 테슬라는 완전히 반대야. 이미 자율주행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어. 연매출은 약 1,000억 달러 수준이고 그중 자율주행 관련 매출은 아직 크지 않아. 그런데 시장은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로 보고 있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얘기를 꺼낼 때마다 주가가 움직여. 실제로 테슬라가 저가 로보택시 양산을 시작하면 전기차 회사에서 플랫폼 회사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투자자들이 보는 시나리오는 간단해.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크게 뛸 수 있다. 대신 리스크도 커.
규제 통과가 늦어지거나 기술 문제가 생기면 기대가 꺼질 수 있어. 그래서 테슬라는 기대가 큰 만큼 변동성도 큰 종목이야. 다음은 중국. 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야. 바이두, 포니 AI, 미라이드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확산 중이야. 중국은 정부가 직접 밀어주는 구조라 도시 단위로 로보택시 허용 속도가 빠르거든. 이미 누적 수천만 건 운행 데이터가 쌓였다는 얘기도 나와.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산업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중요해. 중국에서 로보택시가 빠르게 늘어나면 글로벌 시장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 그리고 마지막 축이 자동차 제조사야. 여기서부터 투자 관점이 재미있어져. 로보택시가 진짜 산업이 되려면 결국 수십만 대 차량이 필요해. 이건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거야. 지금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는 회사는 테슬라와 현대차 정도야. 특히 현대차는 웨이모에 차량 공급도 하고 있고 직접 운영도 준비 중이야. 그래서 최근 투자 리포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 현대차는 로보택시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인프라 플레이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플랫폼 산업은 1등만 돈을 벌어. 하지만 인프라 산업은 시장이 커지면 여러 회사가 같이 돈을 벌어. 예를 들어 로보택시가 2030년에 전 세계 100만 대 깔린다고 가정해보자. 차량 가격을 5천만 원만 잡아도 전체 시장은 50조 원이야. 여기서 특정 자동차 회사가 30%만 공급해도 15조 원 매출이야. 이건 운영 수익이 아니라 차량 판매 매출이야. 여기에 부품과 정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붙어. 자동차 산업은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 매출이 붙는 구조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보는 시각은 조금 독특해. 당장 로보택시 매출이 크진 않지만 산업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야. 반대로 웨이모는 플랫폼이 성공해야 큰 돈을 벌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 성공해야 평가가 크게 바뀌어. 현대차는 그 중간이야. 성공하면 운영 수익도 먹고 성공하지 못해도 차량은 팔 수 있어.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로보택시 순수 플레이어라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수혜 구조라고 보기도 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옵션 가치라는 개념이야. 지금 현대차 시가총액에는 로보택시 기대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어. 만약 2026년이나 2027년에 미국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되고 차량 공급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기업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테슬라는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된 상태라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여. 그래서 현재 시장 분위기를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테슬라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중기적으로는 차량 공급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될 거라는 시각이 많아. 결국 이 산업은 아직 초반이라 지금 1등이 누군지보다 누가 오래 버티고 실제 매출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는 지금 당장 폭발적인 스토리는 아니지만 산업이 커질수록 꾸준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판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정리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결국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어디를 봐야 하냐? 먼저 한 가지 분명한 건 로보택시 산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거야. 지금 도로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규모로 보면 아직 초기야. 전 세계 택시 시장이나 모빌리티 시장 전체를 생각하면 로보택시는 이제 1%도 안 되는 수준이야. 그래서 지금 순위가 10년 뒤 순위랑 같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 산업은 기술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규제 경쟁이야. 특히 미국은 안전 기준이 매우 엄격해. 사고 한 번 나면 서비스가 멈추기도 하고 도시 전체가 중단되기도 해. 그래서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지만 확장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 테슬라도 기술은 빠르지만 규제 승인 속도에 따라 상용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중국은 정반대야. 정부가 산업을 밀어주고 도시 단위로 허용을 빠르게 내줘. 그래서 로보택시 운행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모델이 그대로 확산될지는 아직 불확실해.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조금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 무리하게 1등을 노리기보다는 제조 기반과 안정적인 상용화를 먼저 준비하는 쪽이야. 미국에서 완전 무인 서비스 시장 목표가 2026년 정도로 나오는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 실제 유료 서비스가 시작되고 차량 공급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로보택시가 단순 기술 스토리가 아니라 매출 스토리로 바뀌거든. 투자자들이 보는 포인트도 여기야. 지금은 기대감 산업이지만 몇 년 안에 실적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로보택시 관련 기업은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기대감 중심 기업. 대표적으로 테슬라야. 로보택시 성공 여부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큰 편이야. 두 번째는 플랫폼 중심 기업. 웨이모 같은 회사야. 시장을 먼저 열고 데이터를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야. 다만 상장사가 아니라 투자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어. 세 번째는 인프라 중심 기업.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 회사야.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따라오는 구조야. 현대차가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지금 현대차 위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지금 당장 가장 앞에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산업이 커질수록 존재감이 커질 수 있는 자리. 특히 차량 생산 능력과 공급망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야. 로보택시가 수십만 대 단위로 확대되는 순간부터는 제조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이야. 로보택시는 1, 2년 안에 승부가 나는 산업이 아니라 10년짜리 산업이야.
지금은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규모의 경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누가 더 많은 차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느냐? 그때 자동차 회사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어.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 산업을 보는 방법은 조금 나눠서 보는 게 좋아.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테슬라 같은 종목을 보는 시각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차량 공급과 실적 반영 가능성이 있는 제조사를 보는 시각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보는 시각이 있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산업이야.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 시장에서 현대차 위치를 정리하면 뒤처졌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당장 화려한 뉴스는 적지만 산업이 커질수록 점점 중요해질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지. 결국 이 시장은 아직 초반이라 지금 순위보다 누가 오래 버티고 실제 돈을 벌기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 산업을 보는 가장 현실적인 관점은 이거야. 기술 경쟁은 이미 시작됐고 상용화도 시작됐고 이제부터는 매출과 규모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단계라는 것. 그리고 그 판에서 현대차는 조용하지만 꽤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줘.